분할할 때는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거고, 빚은 결국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다시 분담을 한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우리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채무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구체적 상속분을 할 때 순서가 있는데요. 상속분을 산정할 때 첫 번째는 우선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이 있잖아. 그걸 상속재산이라고 할 때 거기에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생전증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플러스 생전증여한 걸 합쳐서 그걸 이제 상정상속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정상속재산에다가 법정상속분을 곱한 게 본래 상속분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상속분이 계산이 됐으면 거기서 특별수익, 이전에 자기가 증여받은 것을 빼면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소극재산, 빚을 그럼 상속재산에 어떻게 포함을 시킬 거냐. 우선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1995년 3월 10일자 판례인데요. 이게 지금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지고 있는 가액이 있잖아요. 또 이제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눌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나눌 거냐, 가지고 있는 가액에서 빚을 빼고 나눌 거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가액을 가리키고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대법원 취지가 뭐냐 하면, 남아있는 재산에서 빚을 뺀 이제 순재산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나누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빚을 빼고 계산을 하면 옛날에 많이 받은 초과 특별수익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피상속인의 빚에 관해서는 전혀 부담을 안 져도 되는, 그래서 결국 균형을 잃게 된다. 옛날에 초과 특별수익자들이 너무 큰 이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의 취지가. 그러니까 분할할 때는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거고, 빚은 결국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다시 분담을 한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를 하느냐. 결국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상속 개시 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가 기준이고, 이 기준으로 상속재산하고 특별수익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하다 보면 현금으로 정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할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유류분을 산정할 때도 이제 그 증여재산의 시가는 이제 그 상속 개시 시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화폐 가치, 그러니까 특별수익이 있었으면은 10년 전에 얼마였으면 지금은 얼마냐. 그게 이제 물가상승률로 해서 이제 환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쓰는 그 디플레이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산을 나누는 그 목적물이 지금 가치의 변동이 생길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그 특별수익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제 수증자가 부동산을 받았을 때 수증자의 행위로 인해서 이게 가치가 증가가 되든가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증자가 집을 받았는데 집을 없애버렸어. 그 이제 가치를 없애버린 거고, 또 하나는 거기를 예를 들어서 수증자가 논을 받았는데 그거를 대지로 자기가 바꿔가지고 거기다 뭐 건물을 짓든가 이랬어. 그러면 가치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증자가 가치를 멸실했거나 상실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본래 준 상태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진 건 어떡하냐. 자연스럽게 됐다면 그 증감 상태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예를 들어 집을 줬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집이 낡아서 이제 건축물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처음에 줄 때의 가치로 따진다는 거죠.
이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가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목적물을 처분했는데 처분이 됐더라도 현재 가치로 따졌었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판결이 하나 나온 게 그런 거죠. 만약에 목적물을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다가 물가 변동률을 곱해서 환산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증여 목적물이 있을 때 그 목적물이 현재는 이렇게 이제 매도하고 없다. 그러면 매도한 가격에다가 기간에 따르는 그 물가 상승률 그거를 반영한 금액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제 특별수익액을 가진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렇잖아요. 특별수익액이 결국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제 상속분을 한 사람씩 계산해 보니까 20억이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수익을 자기가 15억을 받았다. 그렇다면 5억만 받아간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특별수익액이 본래 상속분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초과할 때 그럼 돌려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만약에 유류분을 침해한다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포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외국의 시민권자가 됐든 영주권자가 됐든 그런 경우에 이제 상속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미국 시민권자 같으면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질문들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